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 먹구름 거쳤나입니다. 바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 이야기인데요. 예. 지역은행들은 지난 3월 은행 파산 위기로 주가가 급락했는데 최근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 당시 파산설이 돌았던 패게스트 뱅코프가 간밤 14% 넘게 급등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뱅크는 7%, 자이언스는 4%,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2%대 나란히 반등했습니다. 또한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ETF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역은행 지수를 추종하는 KRE ETF는 4% 넘게 올랐고 특히 지역은행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DPST ETF의 경우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중소형 은행뿐 아니라 대형 은행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가 2.7% 오른 가운데 다른 대형 은행들도 1% 내외 상승했습니다. 또한 대형주 주가를 추종하는 BNKU ETF도 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이 새 ETF는 1%에서 3%대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날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행주들이 잘 갔는데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네, 간밤 은행주 랠리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 6일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시장을 놀래킨 바 있었는데요. 호주에 이어서 간밤 캐나다까지 깜짝 25bp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 연준의 스탑앤고가 재현된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스탑앤고는 지난 1970년 연준이 물가를 잡았다고 오판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한 것을 반복한 것을 말하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3월 이후 8번 내리 금리를 올린 뒤에 올해 3월과 4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을 좀 종료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었는데 예상보다 거센 인플레이션 압력에 이번에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는 그런 스탑앤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도 6월 금리를 동결했다가 7월에 다시 인상하는 스탑앤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인상 여파에 미국도 예상과 달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기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1%라고 제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간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직후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1%로 20%포인트나 급감했고 또 25bp 인상 가능성은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확대된 점이 은행주 주가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간 차익인 예대 마진과 순이자 마진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은행주의 호재로 여겨집니다. 이 밖에 미국의 상업은행 예금 규모가 2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탰습니다. 네, 사실 은행주도 그동안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네.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네, 월가에서는 은행주가 위기를 넘겼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은행 위기가 진정 국면을 넘어서 반전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설명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얀 하지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행들의 예금 유출이 둔화되고 대출 물량도 유지되고 있어서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안정됐다라면서 은행 위기 여파가 우려보다 작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위기에 따른 올해 미국의 연간 실질 GDP 감소분은 0.4%포인트에 그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말 미국 은행 예금은 전주 대비 860억 달러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중소형 은행들의 뱅크런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한창일 때 저평가된 은행주 저가 매수에 나섰던 일부 월가 큰손들의 예상이 적중한 셈인데요. 네, 2008년 이 미국 금융위기 때 주가 하락에 베팅해 스타 매니저 반열에 오른 마이클 버리는 지난 3월, 4월 은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소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지나치다면서 중소형은행주를 2,340만 달러어치 매수했고 최근 은행주 주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같은 기간 채권왕 빌 그로스도 몇몇 은행주가 실제 가치보다 6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중소형은행주 추종하는 KRE ETF를 대거 매수했는데 마찬가지로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승세가 반갑긴 한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대형은행은 문제가 없겠지만 일부 지형은행들은 3월 은행위기 사태 이후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면서 이러한 은행들은 인수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과 재택근무 확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은 일부 지역은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
커지면 지역은행의 연쇄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미국 자산운용사 PGIM의 데이비드 헌트 CEO는 상업용 빌딩의 약 60%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가격 급락이 예상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 월가의 투자회사 소로스펀드는 향후 더 많은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고 또 소형은행은 특히 더 취약하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